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결과 야권의 압승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가장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이 이재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1위 대권 후보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가 가장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완패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이 앞으로 자신의 대권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까지처럼 눈치 보기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국민적 분노죠. 부동산으로 비롯된 그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분노죠. 그것이 정답이고요. 문제는 후보나 그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번 선거는 국민적 분노가 휩쓴 선거였다라고만 분석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되죠. 지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보자면,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박영선과 김영춘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박영선도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격리되기 시작하면 후보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박영선도 계속해서 친문에 아부했다가 이제 친문과 거리두기를 했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박영선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불어오는 이 국민의 분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 후보 측면에서는 이렇게 책임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김영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적어도 3차례나 4차례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다, 내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출마하면서 자기가 출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덕 신공항을 내걸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마한다 라는 걸로 명분을 삼았습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뒤엎은 것입니다. 김영춘은 가덕 신공항 얘기만 가장 강조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김영춘이 정확한 거리두기, 정확한 차별화를 했었어야 한다. 김영춘이 부산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너는 그럼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폭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국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답했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박영선과 김영춘이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럼 이재명도 똑같은 경우를 밟게 될 텐데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재명도 오락가락하면서 눈치 보기를 한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판이 만들어지자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책임으로 생긴 보궐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자 이틀 뒤에 바로 그 말을 바꿉니다. 이해찬 대표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친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그러자 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재명이. 그다음부터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까지 아부를 일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친문에 대한 아부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보궐선거판에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또 SNS상에서 이재명은 이제 문재인 정권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개혁은 좀 실패를 했다. 이제 다시 새롭게 개혁에 각오를 하고 새롭게 나서야 한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과는 좀 차별화를 뒀죠.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 것 가까이는 부동산 문제였고 그 부동산 문제를 덮고 있는 크게는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에 임한 민주당 후보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식의 답변을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선거가 끝난 뒤에 왜 패배했느냐는 그 원인을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대깨문과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 책임론만 나오면, 내로남불의 대명사는 조국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조국 얘기만 나오면 대깨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조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반성, 쇄신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사건, 이 지금 보궐선거가 있고 난 뒤에도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재명은 착잡해질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혀 조국을 버리고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두면서 쇄신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대권 행보를 가져가야 하느냐. 지금까지처럼 계속 눈치 보기를 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힐 거냐. 지금 이 갈림길에 이재명은 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SNS를 통해서 많은 정치 현안들 또 경기도에 대한 도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 SNS에 글을 올리던 이재명이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SNS를 딱 끊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전혀 SNS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 지금 이재명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 그것은 이재명이 머릿속에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그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과 만나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만 합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민심이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만 하지 전혀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눈치 보기를 해왔던 친문, 대깨문이냐 민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리를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경험에 비춰서 대선 주자의 흥망성쇠를 얘기해 보자면 분명하게 자기의 소신을 갖고 새로운 정치의 틀, 새로운 국가의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대선 후보가 아니면 중도 탈락하기 십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회창, 고건, 반기문 등을 예를 드는데 그 차이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회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자기가 새로운 당시에 야권의 행태, 그걸로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자기의 소신대로 법의 원칙에 맞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이회창은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공한 정치인으로는 꼽을 수가 있죠. 야권의 대표주자 후보로서는요. 하지만 고건과 반기문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업혀간 것이죠. 그 당시에 지지층 세력에 의해서 업혀가다가 소신 없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중도 탈락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정치인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치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정치 행태도 내 생각 스타일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그 소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고건과 반기문과는 달리 이회창 스타일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이제 이낙연은 아마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도 기회가 여러 차례 왔었죠. 가장 대표적인 기회가 올해 연초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이건 청와대의 허락하에서 자기가 사면론을 꺼낸 것이죠. 청와대가 허락을 할 때에는 사면론을 꺼내면 대깨문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네의 정치력으로 그것을 무마시켜봐라. 네의 소신, 네의 틀대로 정치의 비전을 갖고 그 문제를 뚫어나가봐라라고 한 것이죠. 그 기회가 왔을 때 이낙연은 꼬리를 내립니다. 대깨문들이 반발이 일어나자 고개를 숙이고 취소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이낙연의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력은 끝이 난 것이죠. 지금 부산의 김영춘이나 서울의 박영선에게도 기회가 왔었습니다. 이 선거 기간 도중에 선거 승패를 떠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조국으로 대표되는 내로남불에 대해서 너희 둘의 입장을 밝혀봐라라는 국민들의 질문이 왔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박영선과 김영춘이 나름대로 자기 소신대로 답을 하고 그 답에 반발하는 대깨문 친문을 뚫고 나가는 정치력을 보여줬다면 또 선거판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모릅니다. 결과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전혀 정치인으로서 시장 후보감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했다. 자, 이재명이 지금부터 오는 7월, 8월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까지 이 같은 눈치 보기를 계속할 거냐? 그 소수지만 민주당의 권리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 대깨문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느냐? 당의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아니면 지금 소신을 갖고 문재인 정권과 자기도 일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갈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이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은 가능하면 오는 7월 8일까지 당내 후보 경선에 있을 때까지 눈치 보기를 계속할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재명이 보여온 이재명은 이렇게 뚜렷한 자기의 정치적 소신, 신념 이런 것을 보여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때 정치 현안에 맞게 또 인기에 영합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유리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고 말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를 해왔죠. 물론 이재명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아주 순발력 있게 정책으로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갈림길에 왔다. 이재명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 경선 때까지 앞으로 남은 3, 4개월 동안 계속 이 같은 눈치 보기를 계속한다면 이재명은 민심으로부터는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박영선, 김영춘이 버림을 받았듯이 이재명도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재명은 지금 친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부도 해야 하고 지금 민심을 의식을 해서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대목이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재명은 한순간에 침몰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선택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